이 빅데이터는요, 21세기 원유라고 얘기를 해요. 원유.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독심술이 가능합니다. 독심술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독심술까지 가능한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마존에서 그 고등학생, 여고생한테 임산부가 필요한 물건을 보냈다가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그 여고생은 임신한 게 맞다. 데이터 분석에 의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그런데 이제 핀란드 같은 데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철저한 투명성,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의 의료 정보를 공개를 해야 돼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 관련 정보는 본인도 몰라요. 그렇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나는 몰라. 의사만 알아.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빅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자꾸 반영이 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의료 데이터는, 그들만의 기구야. 내 의료 데이터인데 내가 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잘 법적으로 해결하면은 우리나라만큼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환경이.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선진국. 빅데이터 선진국은 뭐예요? 21세기 선진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AI라고 얘기하죠. 인공지능. 이건 뭐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는 이제 제가 80학번인데 80년대에도 이제 AI라는 거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친구들 중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애들은 AI 대학원에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인공지능은요, 머신러닝이었어요. 머신러닝. 통계학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막 수집해서 뭐 55% 대 45%다. 그러면은 사물 하나 보고 나서 이게 개일 확률이 55%고 고양이일 확률이 45%다 그러면 55%가 높으니까 개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머신의 통계학적으로 인공지능 판단을 했는데 이제 알파고 사태 이후로 딥러닝, 딥러닝이라는 게 이제 기술이 발전했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기술은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진을 한 장을 봤는데 그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개인지 고양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개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고양이를 많이 봐서 어떤 그 동물을 딱 봤을 때 쟤는 개다, 쟤는 고양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마찬가지예요. 이 러닝을 할 때 개 관련된 사진을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 그 다음에 고양이 관련된 사진을 계속 데이터를 축적을 해. 그래서 이제 어떤 동물을 딱 봤을 때 이게 고양이하고 비슷하면 고양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다 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딥러닝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은 GPU를 많이 써요. GPU. 여러분들 그 GPU하고 CPU의 차이를 아세요? CPU. 컴퓨터에 그 칩이 있죠? CPU라는 칩.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얘기하죠. GPU는. 그런데 이 CPU하고 GPU의 차이는 뭐냐면요. CPU는 정수. 1, 2, 3 이렇게. 이 GPU는요. 실수 계산, 소수점 계산을 전문적으로 잘해줘요. GPU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내가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있는 그 캐릭터가 스무스하게 쫙 커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커질 때, 이게
소수점 계산을 잘해야지만 스무스하게 커지겠죠. 이게 정수 계산을 잘하면 어떻게 돼요? 퉁, 퉁, 퉁 이렇게 부드럽지 않게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GPU가 게임 쪽에 훨씬 도움이 되고, 그리고 GPU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복잡한 계산보다 단순한 계산을 병렬 처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순한 계산은 이게 뭐 1이냐 2냐 3이냐 단순한 계산을 갖다가 병렬로 처리하는데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어요, GPU는. 그런데 이 CPU는 병렬 처리보다 아주 빠르게 직렬 처리를 하는 걸 갖다가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계산을 한다든가, 앞에 있는 계산을 하고 뒤에 있는 계산을 또 해야 된다든가, 그런 연관이 있는 계산은 CPU, 슈퍼컴퓨터에서 CPU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채굴이라든가 그래픽 처리라든가 하는 거 GPU 쪽에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의 뇌도 병렬 처리잖아요. 사람의 뇌도. 그래서 이 딥러닝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병렬 처리하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우리 이제 머릿속에 있는 신경망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딥러닝은 거의 사람의 뇌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구글 포토 아시죠? 구글 포토. 구글 포토가 왜 이제 AI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사진 같은 거 촬영해가지고 구글 포토에다 올려놓게 되면 사진을 가지고 이 식별한 그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인공지능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아마존의 알렉사, SK의 아리아, KT의 지니, 뭐 이런 거죠, 그쵸? 아리아 얘기도 있다 한마디 하네.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하죠. 지금 미국 그 사람들은 거의 알렉사를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3억 인구 중에서 지금 7천, 8천만 정도 알렉사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4728 하게 되면 거의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 드론도 빠지지 않죠. 드론. 정말 드론은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드론은 과연 어느 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맞을까? 여러분들은 드론이 어느 학과에서 가르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컴퓨터공학과? 기계공학과?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 학과? 아니면 영상학과? 아니, 소방학과에도 필요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드론은 드론 학과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처럼 드론 학과를 만들어서 드론 학과 안에서 드론의 기초적인 걸 가르쳐주고, 이게 대학원 가가지고 이게 방송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갈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갈 수도 있고, 기계공학으로 갈 수도 있고,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론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무궁무진. 그래서 택배도 그렇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3D 프린터 있죠?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3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 3차든 4차든 여기서 얼마만큼 정밀도가 높아지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이렇게 그 인형만 만들지만은, 앞으로의 3D 프린터는 인공 심장도 만들고 인공 뇌도 만들고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가 우리 이제 그 의학 쪽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의 3D 프린터는 뭐 이런 정도겠죠, 그렇죠? 이런 정도. 자동차 만드는 건데,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장기 같은 거 있죠. 귀, 코, 피부, 뼈, 장기, 줄기세포 이런 거 있죠. 이쪽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고 주는 이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가서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3D 프린터로 집을 짓는 영상인데 저작권 때문에 좀 그래요. 잠깐 볼까요? 이거 이제 3D 프린터로 이 집을 짓는 거예요. Assemble, but then opens in sight. Is within the requirements, durability requirements. Its cost, technology does not require fixtures and fills all voids in the space between the barren wall. 3D 프린터로 집을 짓기도 있고, 음식도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이건 많이 봤으니까 이런 거 3D 프린터로 음식을 만들어서 더 재밌는 거는 3D 프린터로 만들어요. 3D 프린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정상적으로 이끌 수 있는 5G. 5G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더 나은 삶이라는 유튜버가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5G의 첫 번째 특징은 데이터 속도의 향상입니다. 2GB의 HD 동영상을 다운받는 경우 4G에서는 16초, 5G에서는 0.8초 걸립니다. 20배 많이 정도 빨라지긴 했으나 16초 만에 다운받는 것도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면 화면에서 고화질 동영상을 즐기는 것은 4G나 5G나 큰 차이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3차원 영상으로 넘어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5G 환경에서는 360도 VR의 시대를 열 것이고 홀로그램도 대중화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360도 VR 환경에서는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4G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FPS 게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드론에 실시간으로 연결해 마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은 가상현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에서도 VR 기술을 적용해 실제 경기장의 현장감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평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현장과 그렇죠? 실시간으로 연결된 리얼한 무대를 재현함으로써 티켓팅에 실패하더라도 가수들을 현장감 있게 만날 수 있습니다. 5G의 두 번째 특징은 로우 레이턴시, 즉 초저지연 통신에 있습니다. 지연 통신이라고 합니다. 5G에서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속도 향상보다도 지연 속도가 짧아진 것입니다. 지연 속도란 쉽게 말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결과가 나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카카오톡에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에게 메시지가 출력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반응 속도라고 보면 되겠죠. 지연 속도가 줄어들수록 실시간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4G에 비해 10배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원격에서 더욱 세밀한 움직임이 가능해지며 자율주행차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무인자동차, 무인자동차에 5G냐 4G냐에 따라서 사고율이 자율주행차에서 정지 신호가 0.05초 지연되면 100km로 달리던 자동차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1.4m나 더 주행 후 멈추기 시작합니다. 반면 5G에서는 지연 속도를 0.001초 수준으로 단축시키기 때문에 장애물 인식 후 2.7cm를 더 주행하고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원격 로봇 수술 분야, 지뢰 제거 분야, 구조 작업 등 정밀하고 안전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G 기술의 세 번째 특징은 대량 연결 기술입니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IoT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의 연결이었지만 5G에서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고 원격으로 모든 기기들이 통제 관리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공장에서도 각종 로봇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최신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5G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때 상용화를 했죠. 지금 4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1기가, 초당 1기가인데 지금 여기는 20기가, 20배나 빠른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연 시간이 매우 낮다는 거죠. 지연 시간이 매우 낮아가지고 지금 무인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4G로 운행했을 때는 장애물을 보고 1.4m를 이동하는데 5G인 경우는 2.7cm면 정지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량 연결을 할 수가 있다. 4G는 대량 연결이 안 되는데 5G는 대량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4G 가지고도 남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영화 보는 거는 스트리밍 기술이 있어갖고 다운로드 되면서 영화를 볼 수 있으니까 영화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사실 4G나 5G나 똑같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5G가 연결이 안 되는 그 동네가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스마트폰을 4G로 연결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4G나 5G나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연 시간하고 대량 연결,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5G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유튜버 더 나은 삶이 5G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총 5분 45초입니다. 5분 45초인데 제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일부만 영상에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여기 이 유튜브 주소로 가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에 가서 더 나은 삶 5G라고 검색을 하면요 영상이 있습니다. 5분 한 45초 정도 되는 거 이걸 쭉 보면은 지금 얘기한 핵심 내용 말고 그 5G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갖다가 꼭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5G가 언제 어떻게 될까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지금 굉장히 많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기술들이 이 암호화폐라는 게 없으면 그 기술이 실용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의 꽃은 금융이라고 얘기하죠. 네? 금융이라는 게 금융이 없으면 산업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연결되면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고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화폐가 아니라 새로운 화폐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이 기술 중에서 특히 디지털 기술이 있죠. 뭐 드론이라든가 3D 프린트 이쪽은 사실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쪽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디지털 기술에 적합한 것들을 모아서 만든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초월 이런 의미를 가진 메타라는 단어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어떤 사람은 메타버스를 버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BUS 아닙니다. 이 벌스입니다. 벌스.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는 세상. 여러분들 그 영화 매트릭스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에다가 인터넷을 꽂으니까 그 자기가 별도의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막 싸움도 하고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메타버스라는 신조어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제가 볼 때는 한국말로 하면 요거 같아요. 초디지털 사회. 우리가 정보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 디지털 사회 중에서 그 초월한 디지털 사회. 그래서 가상과 현실이 어우러지는 사회. 뭐 많은 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뭐 제페토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요번에 그 BTS가 신곡을 발표했죠.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신곡을 어디서 발표했어요? 네,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발표를 했죠.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 사이트 포트나이트, 여러분들 뭐 다 가입했겠죠, 그렇죠? 포트나이트에 가면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그런 섹션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신곡 발표하는데 완전히 가상의 세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점들 하나하나가 이게 청조형이겠죠. 이 점들 하나하나가 다른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고, 저기 노래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사이트에 올려서 신곡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나도 가상의 사람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를 갖다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누더라고요. 메타버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4차 산업의 새로운 기술들이에요. 그 기술들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4가지만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이 제가 말씀드린 증강현실 기술. 증강현실이 뭐라 했어요? 현실 공간에 가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증강현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포켓몬고 게임이라든가 이케아 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거 이제 요 증강현실이 메타버스의 4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기술은 가상현실. 그렇죠? 가상현실. 현실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가상 속에 HMD를 이용해서 디지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디지털 세상으로 푹 빠져가지고 도시에서 사냥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요. 라이프 로깅. 근데 라이프 로깅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NS 있죠. SNS를 라이프 로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사물이 일상적인 경험, 재밌는 게 사람뿐 아니에요.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사물의 경험. 예를 들어서 무인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경험들이 있죠.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갔더니 여기가 훨씬 더 길이 안전하고, 여기로 갔더니 뭐 길이 패여 있다라든가, 그런 정보 있죠. 정보. 경험과 정보를 사람뿐이 아니라 사물도 같이 이 정보를 캡처하고 기록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페이스북, 그죠? 인스타그램, 블로그, 밴드, 카카오톡 하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하루에 몇 보를 걸었느냐, 자전거를 얼마나 탔느냐, 이런 것도 다 체크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라이프 로깅은 이제 SNS라고 이야기합니다. SNS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게 이제 거울 세계라고 해요. 거울 세계. 미러월드. 그래서 참 단어를 잘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엄청나게 큰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이 구글 어스라고 하는 놈들은 이 거대한 지구를 우리 스마트폰 안에 넣어놓고 막 주무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행 같은 건 직접 가서 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구글 어스를 통해서 로키 산맥도 가보고 예, 흑해도 가보고 가서 봐요. 물론 실제 여행보다는 조금 리얼리티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울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울 세계는 이렇게 구글 어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배달민족이나 카카오톡이 왜 거울 세계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거울 세계인 이유는 뭐냐면요. 거울은 세상 모든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것들만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백설공주 아시잖아요. 백설공주 보면 나오는 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 왜 거울 세계냐? 사실 배달의 민족은 거울에서 내가 식당 이런 것들만 음식 이런 것들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앱이 배달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난 지금 집에 빨리 가야 돼. 밤늦게 술 한잔 먹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식당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호텔을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 사람은 택시만 보기를 원하겠죠. 그러면 거울아 거울아 택시 보여줘.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카카오 택시가 되는 거죠. 나는 호텔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호텔 컴바인 같은 앱을 보면은 그 앱이라는 거울에는 호텔 관련된 내용만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거울 세계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얘기했죠. O2O라고 한 거 있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요거를 갖다가 잘 가공을 해서 지금 미러월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메타버스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메타버스 이렇게 증강현실, 그 다음에 가상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이 4개를 묶어서 무슨 세상이라고 얘기한다? 메타버스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싸이월드를 갖다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게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싸이월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싸이월드겠죠. 여러분들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